안녕하세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마트폰 다 같이 열어 주시고요. 저희 어디로 가실 거냐면 메시지 탭에 메시지라는 웹을 찾으셔서 메시지라는 웹을 터치. 지금 근데 보니까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메시지 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는 굳이 한 화면에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는 길게 눌러서 길게 롱터치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삭제라는 명령어가 바로가기 삭제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바로가기 삭제를 터치해 주시면 첫 화면에서 메시지라는 웹이 두 개였다가 하나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로 바뀐 거 확인되셨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숫자 1이라고 적혀 있고 플레이스토어에도 1이 있고 메이2라는 어떤 웹에도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알림이 있다란 뜻이에요. 알림. 그러니까 이 웹에 해당되는 알림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 거고 플레이스토어에도 이제 한 건의 알림이 있다란 뜻이고요. 메시지에서 1이 있다라는 거는 현재 문자 메시지 한 건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어떤 분 보니까 메시지에 100 몇 개 이렇게 숫자가 100 몇 개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문자가 왔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끔가다 물어보세요. 문자 메시지는 조금 이해되시는데 이렇게 웹에 숫자가 있는 게 뭐냐라고 어떻게 지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우는 방법은 그 웹을 터치해서 들어가서 알림을 한번 보셔야 되세요. 그 알림을 확인해야 숫자가 사라지고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숫자가 있으면 터치 한번 하세요. 터치하게 되면 김쌤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보냈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숫자는 또 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 메시지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는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하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을 우선은 터치해서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작업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 우선 메시지 한번 다 같이 열어 주셨죠. 문자 메시지를 열어 주시게 되면 저처럼 대화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약간 카톡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인증번호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전화번호가 제가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터치. 제가 이 부분에 내용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제 내용은 이쪽 부분에 뜰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은 스마트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임시 저장이라고도 있죠. 임시 저장. 가끔가다 우리 선생님들 대화 문자 메시지 들어와서 보면 임시 저장이라는 글자가 간혹가다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임시 저장은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안 보낸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 연습 또는 안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보내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놓친 부분,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터치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못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연필이 있다라는 거는 작성하다가 멈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터치하시면 돼요. 이쪽 부분을 터치. 그러면 밑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 이어서 쓰라고. 여기다가 안녕 하세요 하고 쭉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보내기 싫고 임시 저장이라는 부분도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시 저장이 왜 있지? 나는 이 부분을 지우고 싶다.
여기를 터치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이거는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인증번호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5월 15일 날 했던 거라. 연습이라고 하고 연필 보이죠? 아직 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터치, 연필 모양을 터치하셔서 그냥 지우세요. 지우고 되돌리기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임시 저장이라는 글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이라는 거는 내가 작성하다가 중단된 거, 작성하다가 만 거 있죠? 그러한 내용을 임시 저장에 되어 있는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 광고 메시지 오는 거 있잖아요. 확인하기는 싫고, 그리고 무턱대고 이제 길게 눌러서 지워도 되는데 지우지 않고 이 숫자들만 나는 없애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돼 있어. 이 숫자를 나는 터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세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세 점을 누르셔서 모두 읽음으로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문자 메시지에서 숫자가 있는 부분 있죠? 아직 읽지 않았던 메시지를 모두 읽음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 여기서 모두 표시하고 싶을 때는요, 위에 있는 세 점을 눌러주시면 돼요. 읽지 않은 메시지를 모두 읽음으로 표시하는 방법. 오른쪽 상단에 세 점, 저 세 점인데 세 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편집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V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세 점 터치하셔서 모두 읽음으로 표시를 터치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이 부분을 터치해주면 읽지 않은 모든 메시지를 읽음으로 표시합니다. 확인 눌러주면 숫자가 사라집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읽고 확인하면 되지. 뭐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에는요. 그리고 나서 궁금하면 터치해서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읽지 않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더 이상 나는 이 문자 메시지는 필요 없다. 메시지 삭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삭제하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길게 눌러주시면 V자 체크가 돼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제 눌러주게 되면 메시지 삭제가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최근 기록에 전화번호 삭제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김쌤이라는 이분이 어느 문자를 줬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상단 위에 이렇게 떠야 돼.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까 전에 삭제하기 위해서 길게 눌렀을 때 터치 했었죠. 그 부분. 이 문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항상 맨 위에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 좀 삭제하면 안 되고요. 어떤 공지사항 같이 맨 위에 항상 떠 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잠깐 요 밑에서 여기 보면 이 전화번호가 좀 중요한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서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한국 모바일 인증이라는 이 문자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 문자 메시지를 항상 상단에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길게 한번 눌러주시고, 길게 한번 눌러주셨다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고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고정 있나요? 삭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자 메시지를 항상 상단에 띄우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길게 눌러서 고정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메시지 중에 상단에 고정하고 싶을 때 상단 고정을 할 때는 고정하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선택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고정 터치. 혹시 상단에 보시면 고정이 있을 거예요. 터치 해주시면 방금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항상 이 메시지는 이 대화 목록 중에 항상 첫 위에 이게 고정돼 있을 거예요. 핀이 있다라는 거는 이 메시지 내용은 항상 상단에 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선생님들 메시지 중에 혹시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 있으면 올 때마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길게 눌러서 상단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고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핀 모양 선택된 거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길게 눌러서 고정 해제 누르시면 돼요. 고정 해제. 똑같죠? 고정하고 싶을 때 길게 눌러서 선택하고 고정하고, 고정을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길게 눌러서 둘 다 체크 해놓고, 왜냐면 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고정 해제 누르면 상단에서 원래 위치로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5월 15일, 5월 13일에 보냈던 메시지를 고정시킨 거예요. 다시 고정 해제를 터치하면 원래 위치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 아마 이 부분 몰랐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기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이제부터 메시지 작성하고 자판 바꾸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작성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저희가 대화 목록에서 메시지 보내고 싶은 사람 대화 목록을 터치해서 내용 입력하고 보내면 되는 거고, 또는 연락처를 선택하고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에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연필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연필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더하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더하기가 메시지 작성하겠다는 뜻이고요. 저는 메시지 작성이 연필 모양이에요. 연필. 스마트폰마다 달라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폰을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메시지 작성하기 위해서 더하기나 또는 연필을 터치. 메시지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필 또는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더하기 터치 하게 되면 수신인을 물어봅니다. 수신인, 누구 연락처에서 찾으라는 거죠. 연락처에서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영쌤이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작성 눌러주시면 되죠. 작성 선택해서 연락처 선택하시고 선택 후 작성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영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겠다. 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있죠? 사람 얼굴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사람 얼굴 터치해 주시게 되면 또 연락처가 나오죠. 이 연락처에서 내가 또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성현동 쌤 선택을 하고, 또 위에 만약에 구민회가 쌤 터치 만약에 했어요. 총 3분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룹으로 보내겠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룹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백이라는 거는 구민회관 쌤, 아니 성현동 쌤
아닌데 그러면 빼기 누르시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다시 조금 빨랐을까요? 받는 분을 선택을 하실 때 한 분 선택해도 되고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 계속 깜빡깜빡거리네. 계속 보내도 된다는 뜻이겠죠. 다른 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세 분한테 메시지 보내겠다 하고 밑에 메시지를 입력하세요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 터치하셔서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행복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라고 쓰고 보내기만 누르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이모티콘이라고 있죠. 그 전에 한번 수업하는데 이모티콘 어떻게 입력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왜냐 스마트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인데, 오늘도 행복하세요 쓰고 옆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모티콘 웃는 얼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터치를 딱 하게 되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이 쭉 나타납니다. 스마트폰마다 달라서요. 이 이모티콘 말고 다른 이모티콘도 많을 거예요. 나는 이 웃는 얼굴이 여기에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혹시 키보드 자판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런 자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서 되셨나요? 이 자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없는데 분명히 이 키보드 자판 어디엔가 이모티콘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길게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웃는 얼굴 자판이 또 있을 거예요. 얘를 터치하면 이모티콘이 또 나옵니다. 원하는 이모티콘을 선택을 하시고, 네,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이렇게 웃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요?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모티콘을 누르는 바람에 키보드 자판에 보시면 밑에 아래에 보이시죠? 이 부분 키보드 자판으로 넘어갈 때는 자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터치하셔서 자판으로 다시 바꾸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저는 보내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보내기 눌렀다 가정하고 제가 빠져나올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연습이니까 보내도 되고 안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연습 메시지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모티콘까지 보내고 여기에 파일 첨부, 내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동봉해서 보내고 싶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파일 첨부해서 보내는 거예요. 파일 첨부. 파일 첨부는 앞에 클립 모양 있죠? 클립 모양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파일 첨부할 때 사용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는 더하기라고 앞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클립이 아닌 더하기라고 적혀 있을 수 있으세요. 클립을 누르시거나 더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에 이미지, 위치, 음성 녹음, 연락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카메라, 갤러리, 기타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기타 쪽으로 오세요. 더하기나 클립을 눌렀더니 카메라가 뜨는 분도 있었어. 그리고 바로 갤러리가 뜨는 분도 계시고요. 갤러리가 뜨면 상관이 없겠죠. 뭐 상관은 없고 이미지로 들어가도 아마 갤러리가 나타날 거예요. 원하는 사진 하나 선택하시고 완료 눌러주면 이렇게 메시지에 그림도 같이 보내는 거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고 이모티콘 하고 이 사진까지 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선생님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구민회관쌤
성현동쌤 빼고 한 분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보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분한테 MMS로 가네요. MMS는 긴 문장. 이 사진 때문에 문자가 길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사진 때문에. 네, 되셨나요? 파일 첨부할 때 클립 모양이나 또는 더하기예요. 또는 더하기를 터치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파일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현재 나의 위치,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분한테 나의 위치를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클립 모양 누르는 건 똑같습니다. 파일 첨부, 위치도 파일 첨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립 모양을 터치 한번 해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저희가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미지 터치를 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혹시 저처럼 위치라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위치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혹시 밑에 카메라 갤러리가 이렇게 선택되어 수도 있어요. 갤러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아래에 기타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기타를 눌러 주셔서 위치를 또 찾아주시면 되는데 위치가 기타를 눌러도 위치가 안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손으로 위로 올리시거나 또는 이 목록을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거나 이 부분을 왼쪽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위치죠. 위치를 터치를 딱 한번 해볼게요. 위치를 찾으셔서 위치를 터치해 주시고요. 위치 터치를 해 주시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딱 뜹니다. 주소가. 현재 나의 위치. 내 주소가 아닌데요. 그러신 분들은 방위 표시 있죠? 이 방위 표시를 터치하시면 현재 내 위치가 뜹니다. 여기에 저는 방위 표시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뜨지 않은 거고 떴을 때 바로 또 지워버렸어요. 예, 지웠기 때문에 지금 저는 뜨지 않은 거고 혹시 현재 나의 위치 다른 분들하고 서로 만나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느 카페에 있어요. 그 카페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 현재 위치를 터치해 주시면 그 카페 위치가 딱 떠요. 그리고 나서 완료 눌러서 상대방한테 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저희 서울대 입구에 보시면 백다방이라고 있죠. 혹시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백다방 서울대 지점 백다방 서울대 지점에 제가 한번 돋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이렇게 딱 뜹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한 분이 여길 잘 모른대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현재 위치를 검색해서 완료를 눌러주시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다른 거 없으세요? 완료 눌러서 완료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라고 쓰고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마 구글 지도랑 연동이 돼 있을 거예요. 구글 지도 연동이 돼서 구글 지도로 이제 찾아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의 위치를 알려야 할 때 그때 메시지 이용해서 지도 선택하시고 현재 나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첨부하는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지도를 보내려고 하다가 나는 지도가 필요가 없다. 보낼 필요 없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빼기를 누르게 되면 지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파일 첨부에서 클립 모양 터치해서 갤러리
사진 선택 또는 여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지도 첨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성 녹음도 가능합니다. 한번 급하게 나갔는데 문자를 써야 되는데 문자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럼 메시지 보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앞에 클립 모양 누르셔서 음성 녹음이 있죠? 음성 녹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터치를 하셔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터치를 딱 눌러서 가운데 음성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녹음을 시작하라는 부분이에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죠. 최대 10 이거는 지금 한 10분 정도 최대 10분까지 녹음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최대 10분까지는 너무 길고요. 혹시 나갔는데 비가 와요. 집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쓰기도 힘들어. 그럴 때 비가 오니까 빨래 걷어놔라 라는 메시지를 한번 음성으로 보내면 되겠죠. 빨간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오는데 빨래 좀 걷어놔 줄래? 완료. 완료를 딱 눌러주면 바로 음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보내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터치했을 때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음성 녹음 전달 첨부예요. 음성 녹음 첨부. 그 다음 밑에 보면 연락처라고도 있을 거예요. 연락처는 내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를 상대방한테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연락처 터치를 딱 하게 되면 연락처 목록이 나오죠. 이분의 한 사람을 터치를 딱 해놓으면 완료 눌러볼게요. 두 가지 물어봅니다. 보통 텍스트로 보내는 게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음성 녹음도 보내고요. 연락처도 보냅니다. 되셨나요?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클립 모양을 터치했을 때 저는 제 스마트폰이 클립이기 때문에 클립을 선택을 한 거고 우리 선생님도 혹시 더하기로 적혀 있는 분들은 더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오디오 캘린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캘린더는 일정을 혹시 저장을 해 놓으신 분들 무슨 어떤 단체 모임에 일정이 있다 그러면 달력에다가 일정을 저희가 저장을 했으면 그 일정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저희가 달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파일 첨부는 여기까지만 지도 첨부, 음성 녹음, 연락처 그리고 이미지까지만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파일 첨부하게 되면 데이터가 소진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데이터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문자 메시지로 하지 않고 저희 무료로 쓰는 게 있죠. 카카오톡이요. 카카오톡에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요즘에는 메시지보다는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카톡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또 활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카카오톡은 와이파이 상태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고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지도, 음성 같은 경우는 MMS로 전달되기 때문에 약간의 데이터가 소진이 된다라는 거. 무제한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저희 자판 바꾸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하고 가실게요. 저희 문자 메시지에서 보면 여기 메시지를 입력할 때 여기 자판이 있죠. 자판. 이 자판에 보시면 저는 키보드 자판이 컴퓨터 키보드하고 똑같이 쿼티라는 자판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자판이 저한테는 좀 익숙해져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쿼티보다는 천진 자판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판이 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천지인을 했더니 쌍기역 같은 경우 쓰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쌍모음이나 쌍자음 입력할 때 좀 불편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커티 같은 경우는 쌍모음이나 쌍자음 입력하실 때는 여기 위에 왼쪽에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력할 때 안녕하십니까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인 같은 경우는 기억을 두세 번 이렇게 눌렀어야 돼요. 근데 쿼티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터치해서 쌍기억 바로 위에 뜰 거예요. 눌러서 까 하고 기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줄 서서 가세요 할 때 차례를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 차례 내가 여이죠. 찰이 나왔네? 그게 아니라 화살표 눌렀어요. 요 레 나오죠. 레를 터치. 그러면 차례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부분은 뭐 여기 위에 있는 연락처 부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거니까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쿼티예요. 그러면 천지인으로 바꾸겠다 또는 천지인을 쿼티로 바꾸겠다 하실 때는 자판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이 설정이라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이 환경 설정이 없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환경 설정은 요 위쪽에도 찾을 수도 있고요. 위에도 마이크나 또는 웃는 얼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마이크 그림이 있고 여기 네모 있죠. 그리고 웃는 얼굴 있죠. 또 네모가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자라고도 있네. 이러한 메뉴가 한 키보드 자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눌러주면 이 메뉴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나는 얘를 사용하겠다. 그 얘를 터치. 그러면 바로 또 바뀌고 나는 얘가 필요한데요. 마이크가 필요한데요. 마이크를 누르면 바뀌어요. 이렇게 마이크 바뀌었죠? 다시 길게 눌러볼게요. 저희는 환경 설정. 키보드에서 환경 설정 그림을 터치. 톱니바퀴 그림이죠. 일종의 톱니바퀴 그림입니다. 그림을 터치. 길게 눌러서 톱니바퀴를 터치할게요. 삼성 키보드라는 환경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되셨나요?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고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 보시면 잉글리시하고 한국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터치 한번 해볼게요.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터치. 이 부분에서 영문은 건드리지 않아요. 영문은 다 쿼티예요. 잉글리시 U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영문은 다 쿼티고요. 저희가 건드릴 거는 한국어예요. 한국어가 지금 저는 지금 쿼티 키보드로 되어 있을 거고 우리 선생님들 키보드는 한번 터치해 볼까요? 한국어를. 그러면 천지인 키보드, 단모음 키보드, 나라끌 키보드 여기에 엄청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쿼티 키보드나 또는 천지인 키보드 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천지인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왜냐면 저희 스마트폰 초창기 때 폴더폰이 거의 천지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천지인 키보드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되돌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또 한번 눌러서 자판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했더니 자판이 이렇게 나오죠.
보기는 시원시원하게 글씨가 크게 나와요. 아까 쿼티보다는 자판이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자판을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문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항상 이 자판으로 설정이 돼요. 안자 할 때 이응 쓰고, 아에다가 여기 점 있죠. 초성 여기 점, 요 부분 이렇게 눌러야 아자가 나와요. 안. 그리고 또 한번 0. 0이니까 여잖아요. 여를 이 점을 또 2번 누르셔야 돼요. 1번, 2번 누르고 이자 눌러야 0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뜨네요. 0. 0. 그쵸? 저는 이 천지인 키보드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이 헤맵니다. 안녕, 하. 하를 썼더니 시옷하고 히읗이 2개가 있죠. 시옷이 나왔죠. 한 번 더 터치. 에이쿠. 빨리 터치 해야 되겠네요. 하, 심, 니, 까. 까를 한번 해볼게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까. 그리고 기호. 기호가 물음표.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천지인 키보드가 나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천지인 키보드 사용하시면 되고, 천지인 키보드나 또는 쿼티 키보드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지인 키보드가 나는 좋다 그럼 이 상태로 작업하시면 되고, 아예 나는 이 상태였다 그러면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옆에 보니까 이모티콘 크게 있네. 환경 설정 여기 나오죠. 총 3명한테 메시지를 보낼 건데 지금 당장 보내는 게 아니고 당장 메시지 보내는 게 아니라 예약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예약 메시지 보내기.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요즘에 여행 가기가 조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한 보름 동안 이제 여행을 간다, 또는 아니면 보름 동안 일이 있어서 어디 외부에 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메시지를 보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름 동안 어디 갔을 때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예약 메시지 보내기를 해주시면 돼요. 날짜 선택해서 우선 보내고 싶은 분 연락처 선택하시고, 연락 새 메시지 예약 메시지 보내기 하는 방법이세요. 메시지 작성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연락 받을 사람 선택하고, 그리고 메시지 작성까지 하시면 돼. 그냥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조용하죠?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쭉 입력하세요. 예약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누구 이제 생일인데 그 생일 날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미리 메시지를 적어놔요. 그리고 그 생일 날짜에 맞춰서 예약 메시지를 작성하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고 여기다 쭉 이제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고, 이제 1, 2, 4 연습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할게요. 입력하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작성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세 줄 있죠. 세 줄 터치. 세 줄이 어디 있어요? 이 위에. 이 세 줄을 터치 해주시게 되면 메뉴가 쫙 나오죠. 이 중에서 메시지 전송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전송 예약, 혹시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받는 사람 선택했죠. 연락 받을 사람 선택하시고,
내용, 메시지 내용 입력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세 줄 터치까지 하셨어요. 메시지 전송 예약을 터치 하시면 이렇게 날짜 선택하라고 나와요. 날짜, 예약, 날짜 선택, 날짜와 시간 선택, 시간 선택. 저는 이 예약 메시지 좀 가끔가다 이용합니다. 친구들한테. 뭐 카톡으로도 뭐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는 예약하는 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예약 메시지를 친구가 이날 생일인데, 자꾸 그 친구 생일을 까먹어요. 그럼 미리, 날짜를 선택하는 거죠. 7월. 만약에 제가 7월 28일 날 이 문자를 보내야 돼. 7월 28일. 일주일 있다가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은 오전 9시. 오전 9시 정각. 완료. 보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완료. 완료를 터치. 그리고 나서 예약 전송이라고 뜨죠. 예약 전송 7월 28일 오전 9시. 9시 하고 메시지 확인하면 연락 주세요. 만약에 제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보내기를 딱 눌러요.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상대방한테 한번 보내볼까요? 보내기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아직 보내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계 표시 보이죠? 시계 표시. 시계 표시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이게 예약이란 뜻이에요. 예약. 예약. 아직 메시지가 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시계는 이제 예약했다는 거고 요 시간대 7월 28일 화요일 9시가 되면 바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메시지 예약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친구가 메시지 받고 바로 또 연락 주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 메시지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메시지 보내는 방법, 예약 메시지 보내는 거는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미리 보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렵진 않으셨죠? 실은 메시지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에서 보면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딱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내용도 있고요. 우선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또 진행할 거는 저희 보시면 긴급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 메시지에 저희가 요즘에 문자에 계속 알림 재난 문자나 알림 문자가 계속 올 거예요. 구청마다. 그쵸? 구청마다 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안내 긴급 알림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게 난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오는 경우 있죠. 근데 메시지에는 기본으로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긴급 알림 설정하는 부분이세요. 첫 화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첫 화면에서 첫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서 메뉴 점 3개 상단 점 3개 점 3개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요 위에 점 3점 터치하시고
여기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점 3개 또는 3줄 또는 편집 또는 더보기 다양하게 있어요. 네, 선택을 하셔서 바로 눈에 보이네요. 긴급 알림 설정이라고 돼 있죠. 긴급 알림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저는 사용 중, 아마 모든 분들이 사용 중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설정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용 중으로 떠 있더라고요.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사용 중에 현재 활성이 되어 있고요. 긴급 재난 문자 활성 다 열려 있어요. 그쵸? 안전 안내 문자 다 열려 있죠. 소리 울릴 때 진동, 소리 울릴 때 저희가 올 초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알림이 삐삐삐 하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소리, 여기 재난경보 미리 듣기라고 해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듣던 재난경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소리를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스피커를 열어서 들어보세요. 이 소리 금방 끌 거예요. 들으셨죠? 네, 재난경보 미리 듣기. 이 소리가 올 초에 3, 4월에 엄청 많이 울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 이 소리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이 소리가 싫다 그러면 사용 중을 해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울릴 때 진동 뭐 이런 거 돼 있고요. 긴급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요. 설정을 해 놓으셔야 급하게 재난 문자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꺼놓지는 마세요. 꺼놓지는 마시고 안전 안내 문자 열어 놓으시고 긴급 재난 문자 열어 놓으시고 소리 울릴 때 진동 같이 울리게끔 하겠다. 이 부분은 뭐 해제해도 상관은 없고요. 리마인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해제라고 돼 있죠. 2분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경우 15분 간격으로 한 번만 그냥 해제 오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한 번만 듣고 말겠다라는 뜻이겠죠. 예,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리마인드는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긴급 알림 설정이라는 부분은 메시지 설정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LG폰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에 가서 보면 설정에 재난 문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재난 문자. LG폰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으로 해 놓으세요. 이 부분은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저희 설명을 해드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